네,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가 자민당의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아베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앵고저지척으로 종전과는 다른 아주 급진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자민당이 집권 시 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베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이 방식 자체가 종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요? 이틀 연속 이 문제를 좀 네. 말씀드린 데는 국제금리 시장에서 이 문제가 최대 관심, 재정절벽 이상으로 관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비상에 걸리고 있죠. 원엔 환율이 어제 1270원대, 올해 그 연초에 1500원대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폭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84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개월 만에 엔달러 환율을 보면 가장 최고치, 미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를 보면 가장 최저치 해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아베 신조의 들어오면서 아베 신조가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의 가장 골자가 무제한 달러를 무제한 엔화를 이렇게 발권해서 네. 이걸 가지고 한편으로서는 경기 부양하고 한편으로서는 달러를 직접 매입해서 사실상 엔고를 저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종전과 상당히 다른 급진적 방식에 해당되는데요. 과거에는 상대 통화를 직접 매입해서 달러 강세되면 엔화가 약세되는 이런 모습은 사실 취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 통화만 방출하면 통화가 약세가 되고 미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엔고 저지책은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찍어서 이 돈 가지고 달러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995년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엔화가 강세, 일본 경제 자산이 붕괴됐을 때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이었을 때 선진국들이 일본 경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때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달러를 직접 매입해서 달러 가치 부양, 엔화 약세를 도모했던 이런 방식인데요. 네. 아베 방식은 일본 스스로가 달러를 매입해서 사실상 달러 강세, 엔화 약세를 도모한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급진적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을 하자마자 어제 일본 증시도 올랐고요. 그리고 엔화가 갑작스러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가 급진적인 중앙은행의 직접 개입을 통해서 엔고 저지책을 마련하는 데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어제도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다 네.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피해의식을 전제로 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이 유일하게 아베 이렇게 정부의 이러한 목표이고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결국 일본이 좀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 아직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리쇼링 통해서 일본 내로 들어오지 못한 입장.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도너스 현상에 해당하는 산업 공동화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내수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수가 만성적인 침체 국면이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수가 상당히 침체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역시 단기적으로 일본 국민한테 경기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자민당이 역시 괜찮다 하는 또 아베가 들어왔으니 괜찮다 하는 이런 것을 빨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치 유일하게 경기 회복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다 정부도 엔고 저지책을 취했습니다는 이 아베노믹스에 들어와서 아베도 사실상 일본 중앙은행을 압박시킬 만큼 굉장히 이렇게 엔고 저지에 나서는데요. 엔고 저지가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엔화를 풀어서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도모하면 미국에서 양적 정책에서 돈을 더 풀면 이게 무력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발권을 통해서 이게 얼마큼 쓰이냐면요.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에 해당되는 아베 총리가 윤정기를 쌩쌩 돌린다. 이런 표현을 그런 썼거든요.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쌩쌩 돌린다 하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것처럼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 경제가 공정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에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쌩쌩 돌린다 하는 표현이 되게 우습게 만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되다 보니까 타성해져 있는 걸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쌩쌩이라는 용어와 맞물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정정과 달리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고를 저지시켜 놔두다 보니까 국제금리 시석 가들쩍 놀라서 지금 위안시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84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대응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원화 환율이 지금 1270원대까지 내려져서 1100원도 이게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겨울 정도로 만성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서 있고 외부적으로는 사실 유럽과 미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급진적인 엔고 저지척을 마련하는데 사실 빌미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대목을 좀 잘 보면 네. 4년 전에 미국의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벤 버냉키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했던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를 서너 단계씩 내리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금리 방식. 그 다음에 돈은 발권력을 통해서 하늘에서 뿌려대는 헬리콥터 밴식의 통화 공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위기를 당하면서 드라기 총재가 긴축에서 성장을 도와주면서 재정적자를 마이티제이션. 그래서 재정적자 화폐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던 부분을 유럽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매입해주는 드라기 패키지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일본 입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해서 일본이 엔코를 당하는데요. 자, 일본에 아베가 딱 들어와서는 미국도 발권력 동원해. 그 유럽도 발권력 동원해.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도 발권력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막대응식 방식이다 하는 극단적 평가가 나오거든요. 막대응식이 사실상 그 경제용어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발권력, 유럽 발권력,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일본도 발권력으로 막대응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이렇게 골관이 이루고 있는 엔고 저지책의 발권력을 동원한 달러 매입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급진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 때문인가요? 벌써부터 중국이 네. 이게 위안화가 미국도 양적 완화 정책에서 미 달러에 대해서 위안화도 절상되고 일본도 이렇게 엔화가 약세되다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위안화가 절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대 수출 지역인 유럽에서도 사실상 유로화 약세에 따라서 앉아서 위안화가 절상되는 삼중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난번에 2,450억 위안의 대규모 돈을 푸는 정책을 한편에서는 경기 부양과 함께 삼중각도로 들어오는 다행히 이제 한국은 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도 돈 풀었다면 사중각대에서 돈이 이렇게 위안화가 절상되는데요. 지금은 주요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위안화 절상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이렇게 과감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막대응식 발권력 동원을 동원한 자국통화 약세 정책은 결국 글로벌 환율 전쟁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미 브라질이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막대응식으로 해서 환율 전쟁을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동안 미온적 입장을 보였던 중국까지도 위안화 절상에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비교적 일본이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저온적인 저자세 입장을 취했던 일본이 이렇게 아베를 통해서 막대응식 가다 보니까 글로벌 환율 전쟁이 촉발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입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죠.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라긴 했지만 추진될 경우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이제 막대응식, 발권력 동원한 막대응식을 하면 환율은 상대가치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게 효과가 무력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과연 아베가 지금 얘기한 대로 또 시장에 반영한 대로 아베노믹스를 밀고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역시 도요타라든가 써니로 상징하는 수출업체가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한국과 비슷한 입장의 압축 성장, 리듀스 그로스를 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 있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사실상 글로벌 한전장에 동참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궁여지책 속에 일본이 발권력을 동원한 소위 아베노브스의 고일관을 이루는 엔고저지책에 나섭니다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밀고 가기에는 상당 부분 좀 일본 자체적으로도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하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베노믹스의 발권력을 동원한 달러 직접 매입 방식의 역프라지 방식의 이렇게 엔고저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는 이것을 밀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의 방안을 이렇게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도출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제3의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본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을 때는 종전과 다른 제3의 대안을 추진한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재정정책에서 안전정책이 제3의 정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베노믹스의 발권력 동원한 엔고저지책이 실제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그 다음에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서 같이 맞대응식으로 하면 수출을 지향하는 국가가 어렵다 본다면 이게 자충수에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3의 엔화 관련된 대책으로 PSI 정책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퍼머넌트 스터라이제이션 인터벤션이라 해서 영구적 시장 갭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들어오는 달러와 그다음에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 들어오는 유로화 요것을 고스란히 퍼낸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자체적인 돈의 공급 여과에서 그대로 퍼낸다는, 드론족식 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적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제3의 방안으로서 유입되는 달러를 그대로 연결시키는 과거 중국이 취해서 효과를 봤던 이 PSA, 영구적 불태한 정책, 이것을 제3의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영향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원엔 환율이 1,300선이 붕괴될 것이다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붕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277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수출주들, 특히 자동차주들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찍 말씀드렸으면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원엔 직거래 시장이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하면서 이중통화에 대해서 직거래 시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외환 자유화 정책이 일어나서 많이 필요성을 대결할 때 유력의 원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습니다는, 그러나 시장 사이즈의 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재정률 환율 크로스 레이트로 지금 결정되는 그런 것과 동일한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분수 형태로 분자에는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분모에는 N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분자는 내려가고 N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70원에서 84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에는 1150원에서 지금 1070원대로 나오니까 원엔 환율이 그야말로 급락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1300원이 붕괴돼서 1270원대로 급락하는 양상인데요. 이 환율 수준은 사실상 상반기에 100엔당 1500원 했던 환율을 따진다면 100엔당 230원이 불과 6개월 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엔화부채를 갖고 있으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또 엔화부채를 갖고 있으신 개인 병원자 분들은 그동안 상당히 엔화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굉장히 시원하게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국의 수출 업종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과대평가받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엔고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이 확 100엔당 상반기에 비해서 230원씩 떨어지면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엊그제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 괜찮다, 차화정 얼마나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그런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그대로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주력차의 주가가 20%씩 폭락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2개월 전, 3개월 전에 다 속여주지 마십시오.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 신조 차기 총리의 급진적인 엔화 정책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아베노믹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일본 경제 전망까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